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단계가 완화되어가지고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늘 동영상으로만 첫인사 강의, 입문 강의, 동영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는데 또 제가 마침 이 공인노무사 첫 강의인데 이거 수험생들 얼굴도 못 뵙고 동영상으로만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 처음 공인노무사 강의를 하니까 수강생은 얼마 안 될 거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정말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보통은 다 기존에 수업을 또 잘 하셨던 분들 따라가는 게 좀 상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게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하죠? 강의실이. 네. 합격의 요람입니다. 제가 이제 경찰 직렬 또 현직 경찰들이나 또 경찰 간부 되고자 하는 그 친구들 강의를 했었었는데 솔직히 이곳이 저 강의 들으려고 부산 경찰 제주 경찰만 빼고요. 전국 각지의 경찰들이 강의료보다 비싼 차비 지불해 가면서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공부하면 거의 합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처음 이제 행정쟁송법 이제 듣는 분들이실 건데 쉽게 행정쟁송법 정복할 겁니다. 말이야 똥이야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뭔 쉽게 해. 쉽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런저런 또 수업을 들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첫인사 강의, 입문 강의는 대부분 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안 들었으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 행정 심판의 종류는요, 취무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행정 소송의 종류는요, 항당, 민기, 치무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제 친구 얘기, 민기 얘기했습니다. 항당한 친구, 민기, 항당, 민기. 걔가 고등학교 때 황당한 짓 뭘 했냐? 치하고 춤추는 부를 만들었다고요. 치무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요, 수업의 특징이 부지, 불식간 암기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외워지는. 그런데 지금 대답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항당민기 치무부 이 정도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첫인사 강의 이런 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리는 할 건데, 자 그렇다면 항당민기 치무부, 자 얘네들이 행정소송의 종류예요. 크게는 항당, 민기, 항고소송, 당사유소송, 민중기관소송, 얘네들 4개가 있고 이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항고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고소송은 종류가 또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취, 무, 부로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법전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험장 가서 시간 없는데 법전 찾아가지고 언제 체크하려고 해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답안지에 이제 써야 되죠. 주관식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심화시켜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이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소송은 취소소송이에요. 취, 무, 부 중에 취. 그죠? 자 그렇다면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어떤 걸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까요? 이게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이라고 합니다. 또 소송의 대상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죠? 뭐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처분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려면 처분 등이에요. 그래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취소소송. 그리고 우리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행정청이 갑에게 어떠한 땡땡 처분을 할 건데 이 처분에 대해서 갑이 불복하고 싶다고요. 나한테 이 처분이 이익이 된다든지 나한테 이 처분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면
소송 제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는 음주운전도 안 했는데 면허 취소라고?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 그림도 항상 잘 그리라고 했어요. 소송은 직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이 처분 취소해 주세요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즉 보세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의 대상이 뭐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대상적격이라고 할 거예요.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 자, 벌써부터 지금 오늘 마음 편하게 왔는데 뭔 또 지금 대상적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해요. 그냥 강의의 특징인 지웠네요. 부지불식과 난게 한번 해보려고요. 행정쟁송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방금도 그랬습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 그렇다면 이 처분 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도 다 뭐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 입법 기술상 표현이에요. 얘 말고 뭐 하나 더 있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법전에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기 힘드니까 요약식으로 적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은 요거 처분 플러스 등은요 재결이에요. 그러면 방금 왜 취소 소송의 대상이라고 했냐? 행정쟁송은 행정심판 플러스 행정소송이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뭘까요? 얘만이라고요. 왜요? 재결은 뭐였죠? 행정심판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은 얘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얘 행정심판의 결론인데.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도 처분이라고요. 아무튼 처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행정심판, 취무의, 그 중에서도 취소심판 뭐 이런. 아무튼 그 대상이 되는 게 처분이야. 그리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처분이네. 재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행정쟁송법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처분이에요. 그래서 처분 한번 이제 답안지에 이런 거 적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아니 주관식이라서 행정쟁송법 그래 어렵지만 외운다고 쳐요. 근데 답안지에 또 뭘 적어야 되는데요?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항상 의문점이 들어. 아니 내가 이거 외운 걸 어떻게 뭘 답안지에 적죠? 이제 요약 들어갈 거라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적으면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이걸 적고 저 부분은 저거 적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선행 단계로서 한번 대상적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대상적격이에요. 요즘 우리는 취소소송 대상적격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뭐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잠깐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이런 거 쓰시오 이런 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외워는 놓아야 돼요. 법학에서 중요한 건 목차입니다. 그리고 목차 사이사이에 하나하나의 법 해석 때문에 판례들이 들어가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핵심적으로 적어야 될 내용이 뭔지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고요. 이 정리부터 하고 우리는 늘 각계전투로 이거는 이렇게 따져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부지불식과 남기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할 거예요. 반은 진이고 반은 농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솔직히 오후 2시부터 수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른 경찰 간부 강의도 있고 해서 그 강의랑 겹치는 날이 좀 있어서 저녁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2시에 강의 준비를 했는데 저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2시에 열심히 왔는데 제가 처제랑 같이 살거든요. 집에서. 처제가 뭐예요? 처의 아우제 동생 제자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집에서 처제랑 살거든요. 처제랑. 아무튼 제가 처제랑 살아요. 대상적격 가장 큰 거 이건 뭐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처제. 그런데 늘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하든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 처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늘 안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질 못해요. 방에서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첫 강의라고. 나 노무사 첫 강의인데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씻어야 되는데 처제가 또 아침부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온 거실을. 그래서 제가 처제를 잡고 얘기했죠. 처제랑 같이 산다는 거는 거짓입니다. 뭐 아무튼 처제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얘기도 다 거짓이에요. 처제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제, 옷이 도대체 그게 뭐냐? 다 큰 처녀가. 내가 이렇게 어디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잖냐.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어디 나가야 되는데 처제가 그렇게 다니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그러냐. 좀 제발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게. 처제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 걸 제가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제가 정말 또 짝사랑하는 자기 남자 사람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뭐냐? 문원재예요. 네. 처제 남친 이름까지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돼요. 네, 문원재. 네, 자기 현 대통령 성씨랑 같다고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제 보고 이랬죠. 처제, 제발 우리 조선시대 옷을 의관이죠. 의관을 갖춰 입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처제, 이제 내일부터는 제발 의관을 좀 갖춰 입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남자 사람 친구 문원재 걔, 형부 걔 얘기를 또 왜 해? 걔도 너 보고 옷 좀 갖춰 입으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내일부터는 의관 좀 갖춰 입게. 처제가 또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조금 더 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처제, 너 진짜 말을 왜 안 들어? 의관이 옷이 걔 거시기 뭐야 그게? 너 남친 문원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제발 좀 내일부터는 옷 좀 입어. 좀 잘 외워졌나요?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부지불씨가 남긴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연기예요. 지금 1기도 가야 되고 2기도 가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배운 내용에 그래요. 이제 1기부터 연습할 건데 사례 문제 보면서 뭔가를 논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 써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 연습이 되었다면요. 우리 1기 가서 2기 가서 또 뭔가 막 복습한다고요. 이제 그때는 기본적인 내용 외워놓고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이 문제는 의관 개까지 쓰고 뭐 케이스 포섭하고 이거는 거부예요. 거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 쓰고 뭐 케이스 포섭하고 어떤 거는 여기까지 쓰고 포섭 이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대상적격이란 이런 거야. 아마 책의 로마자 1, 서설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 뭐 의 쓸 거예요. 대상적격이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자격을 말하는데 처분 등이 그에 해당돼. 뭐 이런 거. 그래서 먼저 처분에 대해서 살펴볼게. 처분과 관련된 또 의는 그리고 또 처분과의 관계인데요. 뭐냐? 우리 행정행위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림 그릴 때 행정행위랑 처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했다고요. 행정행위하고 처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학설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세 번째, 이러한 처분이 되기 위한 개념, 요소는 뭐가 있지? 말 그대로 처분이 될 수 있는 뭐 요건 비슷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법에 보니까 거부도 처분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처분이라고 했지. 이런 것들 배울 거야. 목차 외웠어요. 처제, 의간 개 의간이 개 거시기 참 뭐야 그거. 네. 되셨나요? 흐름을 잘 타면 나중에 번지수 쏙쏙 집어내면 된다고요. 이것만 해도 한 페이지 될 거고요. 이것만 해도 한 페이지 될 거고요. 이것만 해도 뭐 해당되는 판례까지 붙여놓으면 엄청나게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뼈대 짜자 이 말이에요. 뼈대 짜자.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노무사 직렬에 있어서는 솔직히 듣보잡이시잖아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데 뭔 자신감이 있어서 맨날 이렇게 강의 오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 자신감 심어드리겠다고요. 우리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하시는 이런 강사분들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경찰 직렬에서 강의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저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노무사, 또 여기 이제 왔으니까 행정쟁송법의 이 공부 방법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 있게 잘 오셨다고요. 이제 저희 거의 제가 하나하나 지금 충분히 커버 가능한 인원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힘은 붙이겠지만, 아무튼, 하나하나 답안지 쓰는 거,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외워야 되죠? 내일 물었어요. 대상적격 전체 목차 한번 외워봐. 잠깐만요. 처제 그 옷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스토리는 기억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처제 개 거시기 뭐였죠? 뭐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처제 의관 개거그 문원재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처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 이거 적어야 된다고요.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재결이라고 했네. 방금 처분 등이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보니까 취소소송 대상은 처분 등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상적격 이제 두 번째 재결이잖아.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제 왜 이런 게 나타나지? 문제점 살짝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어떤 입법주의가 등장하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어려운 테마예요. 근데 이게 2020년 올해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네, 가장 중요하지만 나중에 머릿속에 아무리 뜬구름 잡게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뭔가 답안지를 쓰려고 하면 망설여진다고요. 우리 시험장 가서 100분 시험이에요. 시간 많은 것 같지만 정말 광속의 속도로 시간 지나갑니다. 뭐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법전 조금 들춰 보려고 하고 어디에 법전에 있는 거 뺏겨 쓰라고 했었었는데 법전 찾다가 보면 시간 훅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어떡하지? 벌써 지금 답안지 지금 한두 페이지도 못 채웠네. 알 거는 같은데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심장박동수 2배로 더 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 내년도에도 연기부터 시작해야 되나? 시험 치는 그 시간에 그 생각하고 있다고요. 뭘 적을지 몰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 딱딱딱딱 머릿속에 적어야 될 것을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하냐? 외워야 되죠. 이제 제가 솔직히 우리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암기죠. 근데 이것조차도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요. 저희 처제 얘기하고. 네. 그런데 이 암기도요,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이해라고요, 이해. 많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이런 행간의 내용들을 적어 나가지. 이거는 행간의 내용을 적기 위한 가장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외우기 쉽나요? 일단 처제, 의관, 개거구, 문헌지 외워야 된다고요. 한번 교재 펴보시죠. 책이 인쇄소에서 아직까지 안 넘어왔대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프린트로 내어줬는데 참 멀고도 험합니다. 공인노무사 강의. 네, 거기에 책에 있는 페이지 수랑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강의할 이번 주로 강의할 부분들 대략적으로 이렇게 프린트해 보았는데 237페이지 펴보세요. 뒤에. 나중에 이제 차례도 볼 건데 그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뭐 이런 거 적혀 있어요. 답안지에 반드시 적어야 될 중요한 테마들이에요. 핵심이라서 제가 18개 꼽아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한번 봐보시죠. 로마자 1 서설. 그 다음 로마자 2부터 시작해요. 처분, 처.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39페이지 로마자 3 재결. 그 다음
결어, 뭐 서설, 결어, 앞에, 끝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처제. 항상 책을 볼 때 이렇게 먼저 잘 모르겠으면 솔직히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내용대로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잘 모르는데 읽어봐야 시간 낭비한다고요. 수업 잘 듣고 돌아가셔서 예습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복습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나는 예습도 하고 싶은데요. 뭐만 봐라? 방금처럼 제목 읽고 로마자만 보는 거야. 로마자만 한번 쓱. 아,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렇다면 23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보세요. 로마자 이 처분 1번 의 2번 자, 강학상 논의되는 행정행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서로 같은 개념이야? 뭐 다른 개념이야?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의관.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런 처분이 되기 위한 개념, 요소. 자, 행정행위의 개념은 우리는 실체법상 개념 이렇게 얘기해요. 강학상 개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항상 이렇게 잘 나옵니다. 강학상 개념이란 또는 글을 읽다 보면 강학상 논의되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강학이 뭐죠? 학문을 갈고 닦음 이런 거예요. 즉 대학에서 배우는 뭐 이런 학문. 그래서 이렇게 학문을 갈고 닦음에 있어서 그럼 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무튼 학문상 논의되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강학상. 이 단어가 떠오르어서 강학상이 뭐죠? 이런다고요. 예. 이거 말 그대로 강의한다 학문 이런 건데 학문 예. 연마하고 갈고 닦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강학상 개념이라는 게 행정행위라고요. 법전 찾아봐도 행정행위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이거는 학문상 논의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처분은요. 우리가 늘 배우는 쟁송법상 개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행정심판법에도 처분이라고 적혀 있고 행정소송법에도 처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즉 행정행위라는 실체법상 개념하고 우리가 법전에 나와 있는 그 처분의 개념과 서로 같냐 다르냐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강학상 개념이 아닌 이런 쟁송법에 적혀 있는 이런 처분의 개념이 되기 위한 요건, 요소가 뭐가 있냐? 쫙 이런 게 있다고요. 네. 자, 그 다음 법전에 보니까 또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네. 4번 거부 처분. 그 다음 법전 보니까 그 밖에 이런 것도 처분이라고 했네. 의관 개거그. 되셨나요? 네. 이걸 외워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만큼을 외워놓아서 써야 돼요. 왜? 나중에 케이스에 가면 번지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또 하다못해 개념 요소도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두 문자 외울 건데 1번에 해당되는 건지 2번에 해당되는 건지 3번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일반론 쓰고 난 다음에 케이스 포섭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놓아야 될 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도 그냥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외우긴 외우지만 모르면 법전에 적혀 있다고요. 법전 찾아서 열심히 베꼈으면 돼요. 그 다음 개념 요소 이것도요. 잘 외워서 기계적으로 쓰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또 법전 차에서 잘 분설하면 돼요. 아무튼 네, 우리가 뼈대 일단 외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뭔가 많은 에피소드들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오늘 처음 부지불식간 암기라고 했는데요. 네, 처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처제가 옷을 안 입고 다녀가지고 늘 좀 정중하게 의관점 갇혀있게 얘기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쌍욕이 나오게 되었고 남자친구까지 소환되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뭐 아무튼 재결 보세요. 그러면 문헌재 1번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2번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건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 취하고 있어 뭐 이런 내용 쓰는 거예요. 뭐 아무튼 대략적인 뼈대는 이해하셨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이해 갔다면 1기 때는 또 복습하면서 가겠지만 2기 사례 문제 풀 때는요. 의관개거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암기 내용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겠죠. 의관 개까지 쓰고 그 다음 내용 이제 케이스 포섭하고 바로
설문 1번에 대한 답 다 써줬네. 뭐 이런 거 하겠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기 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 그 다음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 영역, 현직 경찰분들 빡센 근무 강도죠. 늘 범인 때려잡고 이래야 되는데 승진시험 보려고 집에 가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언제 이 행정법을 다 외우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솔직히 노무사 시험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과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수많은 또 수험생들이 또 시험 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답안지에 적어야 될 엑기스들 머릿속에 싹 있어야 돼요. 그것들은 답안지에 적어야 될 것들이고 그 답안지를 쉽게 적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해해야 될 것들은 많죠. 그래서 또 그 이해는 제가 칠판에 그림 그리거나 이럴 때 그림만 또 잘 이해하면요. 또 쉽게 사실관계나 이런 게 파악될 수 있다고요. 여튼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필기하라 또 어떨 때는 밑줄 쳐라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올 때 반드시 준비해 와야 될 거는 뭐냐? 일단 법전이죠. 네. 나중에 교재 받아보시면 뒤에 행정쟁송법 조문 이래서 심판법 소송법 부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가 낙서하게 만들 거예요. 법조문 이렇게 잘 찾아야 된다. 요걸 단서로 이 법조문도 찾고 그 부록에 나와 있는 법조문에다가 열심히 필기하고 체크하고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다른 법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다 수업하시는 분들 말씀 따르면 되겠죠. 다른 과목은. 하지만 행정쟁송법만큼은요. 법전에 아무런 필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시험장 가서 필기된 법전 봤나요? 아무것도 없는 법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낙서하고 법조문을 이해하기는 책에 붙어있는 그 법조문에 필기를 하고 형한펜을 칠하고 이러겠지만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공부를 하고 났다면 법전 찾아보라고요. 그 법전 속에 내가 방금 형광펜 칠했던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새 법전을 이렇게 보면 밑줄도 안 쳐져 있고 이러니까 눈에 확 안 띈다고요. 이제 그런 연습을 빨리 해야 시험장에서 빨리 법조문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법 조문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이런 거 필기할 거는 책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법 조문에 필기하시고 시험장용 법전 거기에는 정말 연필로 살짝 끊는 정도 이런 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광펜 반드시 체크해 오시고 반드시 외워야 될 키워드들은 제가 형광펜 칠하라고 할 거예요. 네. 법전에 없는 내용. 법전에 있는 내용은요. 법전에 있는 문구를 형광펜 칠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재 앞에 있는 내용의 형광펜 칠할 거는 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법전에 형광펜 칠하라고 하는 것들은 빨리 찾아서 외우면 다행이고 아니면 보고 뺏겨 써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뭐 필기할 볼펜이든 뭐 이런 거 가져오시면 되겠죠? 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 꼭 챙겨 오실 거는 시험장용 법전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형광펜, 필기구 뭐 이 정도 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뭐 이런저런 많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런 방식대로 수업 진행할 거다라는 거 먼저 맛보기 보여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분이다 보니까 이 처분에 대한 전체 카테고리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상세 설명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 배울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가지치기예요. 목차들이라고요. 목차에서 세분화되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들면 1번 목차 중에 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1번 목차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까먹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1번 목차 내에서 물어본 요건데 이것만 생각하니까 뭘 먼저 적어야 되지? 이런 헷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가지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1교시는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2교시부터 책은 이렇다 행정법 전체와 관련된 뭐 기타 또 그다음 수업 들음에 있어서의 뭐 교재 활용법, 답안 작성 요령 뭐 이런 것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잠깐 한 5분간 쉬고 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해야 될 게 뭘까요? 처제의간계곡의 문헌지, 처제의간계곡의 문헌지. 뭐 이것까지도 못 외웠다면 그 처제의 남친 이름이 문원재였지, 이렇게. 그죠? 이것도 시험장에서 이런 건 나중에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시험장에서 그 처제 남친 이름이 문재인 아닌데 이러는 순간 심장박동수 2배로 뛴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유의해서 하나하나 잘 외우셔야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고요. 또 이제 나머지 이제 제대로 된 첫 자료 뭐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